단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던 사람이 백인에게 총격을 당해 죽었고, 같은 달 미네소타주에서는 한 남자가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면서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6월 애틀란타에서는 차 안에서 잠을 자던 남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후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다시 미국 전역을 뒤엎었고, 그 목소리가 전 세계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의 책 단지 흑인이라서 다른 이유는 없다는 The Fire Next Time 이란 제목으로 1963년에 출간되었는데요. 1954년부터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로서 1964년에 민권법이, 그 이듬해에는 투표권법이 통과되었으니 이 책은 긴 구호이자 선언이기도 했겠죠. 이 책은 두 개의 편집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세이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조카에게 보내는 나의 감옥이 흔들렸다,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두 번째 에세이는 모든 미국인에게 보내는 글, 십자가 아래에서 내 마음속 구역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14살 조카에게 백인들의 사회에서 굳건히 살아남길 당부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고발하고자 하는 조국과 동포들의 범죄는 내게도, 세월에도, 역사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파괴와 죽음에 대해 강인하고 철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실로 그러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게 인류가 등장한 이래 대부분의 인간이 능숙하게 해온 일이니까. 그러나 파괴를 일삼는 장본인들이 무지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허락할 수는 없다. 그들의 무지가 곧 범죄다. 다음은 십자가 아래에서입니다. 흑인들이 원하는 건 단지 이 세상에 머무는 짧은 생애의 매 순간 백인들에게 머리를 얻어맞지 않는 것뿐이다. 이 나라의 백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법을 한참 더 배워야 한다. 그걸 배우고 나면 그런 날이 당장 내일은커녕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흑인 문제는 더는 필요하지 않을 테고 따라서 사라질 것이다. 앞서의 사건들을 보면 60년 전 제임스 볼드윈의 말대로 그런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구호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까닭은 인종차별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색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맞서려는 노력에 얼마나 강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며 일책일문 13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점호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제임스 볼드윈의 장편소설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입니다. 지난 7월에 단지 흑인이라서 다른 이유는 없다와 동시에 출간하였는데요. 1970년대 미국,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과 분노가 깔려있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폭력적이고 차별적이고 부당한 처벌을 받는 한 연인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당시 인종 문제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냈던 민권운동가 볼드윈이 서정적으로 그리는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흑인 사회의 초상입니다.
두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인종차별이라는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쓸 수도 헤어날 수도 없는 비극의 수렁이 되는데요. 작가는 선한 인물들이 영문을 알 수 없는 비극 속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인간의 강인함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한 줄기 빛을 그려넣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 문라이트를 연출한 베리 젠킨스 감독이 영화하기도 했고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소설가 조이스 캐럴 오츠는 이 소설을 두고 비참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생생하고 인간적이고 고통스럽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모든 흑인이 태어난 곳 빌 스트리트의 이야기를 앞서 소개한 책과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언 다르고 어 다르다입니다. 한국어 공부의 바이블이라고 일컫는 책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의 저자 김초로 작가의 신간입니다. 슬기로운 낱말 공부라는 부제처럼 우리말 어휘들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하여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우고 나아가 언어를 통해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는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한 16개의 표제어, 신체, 안면, 안목, 수면, 연애, 비애, 언어, 지식, 일복, 가옥, 도로, 군중, 육지, 해양, 수목, 과실과 그로부터 파생된 59개 일미소에 딸린 낱말, 그리고 표현 3천여 가지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적합한 표현과 정밀한 글쓰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사유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종교와 더불어 문명의 두 기둥이라 불린다. 언어가 들어왔다는 것은 곧 문명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명은 건축이나 생활 양식 같은 물질적인 요소는 물론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 등 정신적인 요소까지 포함한다. 언어 속에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든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나의 작은 화판입니다. 25년간 글을 짓고 그림을 그려온 권윤덕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권윤덕 작가는 1995년 오래된 집에 곳곳을 담아낸 만인의 집을 시작으로 옷과 도구 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부터 제주 4.3, 광주 5.18 등의 역사적 사건까지 다양한 그림책을 발표해 왔는데요. 나의 작은 하파는 10권의 그림책을 지으며 만난 용기와 우정의 기록이자 책 속 이야기와 함께 살아온 작가의 지난 시간을 담담하게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림 하나만을 붙잡은 채 젊은 날을 방황하던 한 여성이 30대 중반 우연히 그림책을 만났던 장면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팔자가 세진다는 아버지의 반대로 원치 않은 학과에 입학했고 뒤늦게 들어가 미술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는 변변치 않은 실력 앞에 작가는 절망합니다. 미술운동에서 디자인으로 그림 주변을 맴돌다가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던 시절과 그림책 작가였던 지인과의 인연이 맞물리며 오래 바라보아도 움직이지 않은 사물들을 하나하나 보이는 대로 그려 완성한 책이 첫 책 만인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작가가 되었고 첫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경험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고 하는데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자괴감과 갈증이 부풀어 올라 1998년 3월에는 아이를 떼어두고 북경에 1년간 그림을 배우러 가기도 했던 여정이 그려집니다. 막막한 슬픔을 지나 담담한 아름다움에 이르는 권윤덕 작가의 나의 작은 화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입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노래들을 모티브로 하여 탄생한 7편의 단편소설을 묶은 책인데요. 수록작은 엄정화, 이소라, 자우림, 박지윤, SES, 한스밴드, 보아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작가들의 뮤즈가 되어주었던 아티스트들의 음악에서 출발하는 만큼 감각적 서사를 선보입니다. 외롭고 막막한 터널의 시간을 채워주었던 노래와 우리 삶이 만나는 지점들을 작가들의 개성있는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권민경 시인은 발문을 통해
이 소설들은 분명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이고 또 어느 정도 사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공감의 이야기이다. 2020년 현재까지 이어질 만한 강력한 공감.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읽혀온 문학작품, 불려온 노래들처럼 이 책의 소설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되길 원하며 독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표제작 이사랑은 처음이라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밀크드림 좋아해? 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어떤 질문이었더라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초콜릿 좋아해? 수학 좋아해? 혹은 다른 무엇이었더라도. 전학 첫날이었다. 짝이 된 아이가 건넨 질문은 무조건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 잘 보이고 싶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벌써 세 번째 전학이었다. 주영도 요령이 생겼다. 이미 그 안의 관계와 역할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의 무리에 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냥 딱 한 명, 주영에게 호감을 느끼고 먼저 다가와줄 한 명만 있었으면 했다.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한다면 그 손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이 소설 외에도 조시연, 차현지, 허희정, 이수진, 이승은, 송지연 작가가 들려주는 노래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아리랑입니다.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삶을 기록한 책인데요. 아리랑이 박권흥 작가의 그림으로 찾아왔습니다. 1984년 동력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아리랑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청년의 고뇌와 투쟁을 통해 조선인 혁명가로 거듭난 김산의 삶이 님 웰즈에 의해 기록된 이 책은 그 시대를 철저하게 호흡해간 지식인의 생생한 전기이자 동아시아 역사의 기록이고 증언으로 남았습니다. 역사 만화가 박권흥의 손을 거쳐 탄생한 이 책, 아리랑은 원작의 문학성을 그대로 살린 그래픽 노블인데요. 박권흥 작가의 독특한 그림체와 만나며 김산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밀도 있게 그려냅니다. 책 속에 실린 김산의 목소리 중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전생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 또한 실패의 역사였다. 나는 단 하나, 나 자신에 대해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데에는 이 하나의 작은 승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경험했던 비극과 실패는 나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리영희 선생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 헤매던 젊은 시절 김산의 삶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사 김산의 삶을 박권흥 작가의 그래픽 노블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책일문 13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단지 흑인이라서 다른 이유는 없다 해서 두 번째 에세이 십자가 아래에서 내 마음속 구역에서 보낸 편지 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는 없다. 만약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인종 문제의 악몽을 끝내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한 흑인 노예가 성경 구절에서 따온 노래 가사의 예언이 이루어질지어다. 신이 노아에게 증표로 무지개를 보이며 가라사대 지난번은 물이었지만 다음번엔 불이리라.